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조정 마무리인가, 공매도 세력의 전략은, 2월 외국인 연일 매수 그 이유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본격 재상승인가 반등인가. 두 번째, 외국인 2월 들어 연일 매수 그 이유는.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의 전략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 조정 이유와 재상승 시점은. 미국 시장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1.5%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나가는 모습이죠. 미국 시장도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추세가 무너질 이유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 연속 3일째 오늘까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바닥을 완전히 탈피하고 올라가는 추세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고비점에서 다행스럽게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을 다시 그려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고점대 3200선대에서 다시 또 주춤거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물론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3일 연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성이 나올 것인가. 어쨌든 양 지수는 속도는 약간 조절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전한 조정의 형태의 모습으로 해석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재상승을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3일 상승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해도 전혀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큰 아웃라인 맥락에서는 조정 시 저점 매수의 전략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4,200억 매수 우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사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뭔가 이제 좀 색깔이 나오는 모습이죠. 즉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을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패시브보다는 여전히 액티브 자금들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LG화학, 기아차,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자동차, 2차전지,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주, 게임주, 이런 측면이고, 매도한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이것은 당연히 패시브 쪽에서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역시 단기적인 상승에 따라서 좀 내리는데요. 셀트리온의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LG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액티브 자금들 성격의 외국인 자금들이 서서히 다시 또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주도주를 압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740억 매도 우위죠. 공매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9일 기준으로 해서 19만 6천 주 줄어드는 상황인데, 공매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장중에 아침부터 계속 매도로 나왔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었죠. 아침에 출발부터 해서 골드만삭스 쪽에서 장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18만 7천 주를 매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따라서 이 외국인들 매도 쪽에 대부분 어느 창구였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왔다, 이런 측면이죠. 골드만삭스는 우리가 공매도 대량 보유자잖아요. 공매도 세력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좀 다시 쇼커버링 했다가 여기서 또 매도를 하면서 좀 더 끌어내리면서 주가가 좀 더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또 쇼커버링을 할 이러한 전략인 것이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골드만삭스 좀 팔아놓고 주가가 좀 빠지면은 다시 내일부터는 쇼커버링을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하루 정도 더 내일까지도 좀 끌어내린 다음에 들어올 가능성,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으로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고요. 헬스케어도 지금 좋은 모습이죠. 밑에 꼬리를 다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외국인들 140억 매도 우위입니다. 공매도는 역시 12만 5천 주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외국인들 크게 막판에 늘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장중에도 보시면은 아침에 시티그룹에서 8,692주를 매도를 한 이러한 창구별 매매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죠. 좋은 조정이 잘 받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겠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상대적으로 조금 바닥에서 헤매는 상황인데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여전히 거래가 지금 너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바닥 탈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이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 또한 외국인들 매도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양호한 상태의 조정을 잘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많이 내려갔던 이유가 셀트리온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지금 이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의 역효과가 우려된다. 이분이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언론이 조금 문제인 것은요, 이분이 발표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원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먼저 제목이 중화항체 기반 치료제들이죠. 질병 초기에 투여해야 효과가 있다. 레키론 아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중증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중증 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당연히 레키로나주는 초기 경증과 중등증이지 중증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돌연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혈장 치료제하고 항체 치료제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십자가 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 회복된 환자의 혈중에 있는 중화 항체를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똑같은 거예요. 중화 항체를 이용하는 것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항체 치료제 역시 인공적으로 만든 중화 항체로 생산 원가가 부담된다. 셀트리온은 별로 부담이 안 되죠. 그리고 또 가격으로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내용의 원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나온, 이걸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로 나오면서 똑같은 중화 항체 치료제인 셀트리온은 빠지고 왜 녹십자는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2월 5일 날 조건부 허가는 나올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 오늘 미국의 화이자에서 2020년 실적 보고를 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기 원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2020년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 지난해 미국 지역 누적 매출은 3억 4,100만 달러, 약 3,806억 원으로 2019년보다 14.0% 늘어났다. 증가했다는 것이죠. 또 지난해 4분기 미국 시장에서 9,700만 달러의 매출을 냈고 3분기보다 훨씬 넘어선 분기 최대 실적이다. 4분기만 보더라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6.6% 늘어났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램시마, 이름은 화이자에서 파는 임팩트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가 아니죠. 2020년 1분기, 2분기에는 안 좋았어요, 실적이. 3분기, 4분기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우려심이 나왔는데 3분기에 다행히 좋아졌고, 그리고 4분기에 3분기보다 더 좋아지면서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 부분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없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우리가 공매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지난주 1월 25일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보시면은 셀트리온을 먼저 보시면은요. 1월 25일 날 658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날 596만 주죠. 그래서 62만 1,807주가 공매도가 감소를 했죠. 실제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쇼커버링을 하면서 셀트리온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가 재개되느냐, 이것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5일 날 159만 주에서 123만 주로 줄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36만 5,560주가 감소를 한 상황이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45,169주 감소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전체 규모가 워낙 좀 작은 상태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잔고 수량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금액은 잘 안 줄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곱하기 종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이 수량 곱하기 종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크게 줄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금액 자체는 크게 잘 안 주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금액 베이스보다는 잔고 수량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596만 주가 얼마에 샀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공매도 세력들이.
예,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공매도 수량의 감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당연히 해석이 될 수 있겠고,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관점에서 계속 여기서 주가를 좀 더 끌어내리면서 또 공매도를 줄이면서 올리고 나면 또 다시 매도를 해서 또 끌어내리고, 이런 형태로 지금 당분간 나올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관점의 외국인들, 즉 액티브 쪽의 자금들이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어떻게 치고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실적이 말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가서는 지금 이번 달 2월 10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조금 주시를 해야 되는데, 현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럴 때 많이 파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쭉 줄어들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즉 방향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물 쪽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방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선물을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재상승 가능한 시점인데, 그 고비점이 바로 2월 10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수 측면에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박스권에 들어가는 상황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실적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15개 업종을 이렇게 보시면은 연도별로 쭉 이렇게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쪽의 실적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바이오 헬스 쪽이죠. 그래서 이 측면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주도주 맥락의 이 5개 맥락 가운데서 원래 수익률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쪽과 제약 바이오 쪽이 가장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측면은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측면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주도주 맥락군들의 순환매죠.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지수는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상황이 나오지만, 이러한 5가지 주도주 맥락군들은 큰 변함이 없다는 측면에서 타이밍을 잘 잡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어느 분께서 댓글로 올려주신 글인데요. 바로 뭐냐면은 대차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이 대차 서비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셀트리온 주식이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한테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거래하는 증권사에 직접 전화를 거셔야 해요. 해가지고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고 해제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이 나도 모르게 공매도 세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국민청원이 지금 36,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마감이 2월 19일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굴되면 셀트리온이잖아요. 셀트리온에 대한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매도를 금지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청원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심정은 있지만 물정이 없는 소위 말하는 SS그룹이잖아요. 예,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지금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참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투자자연합회, 한투연인데요. 여기 그냥 네이버 카페니까 여러분 그냥 가입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비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내시는 거니까 안 내셔도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입만 하시면 되고 딴 거 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가입을 자꾸 하라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요, 이런 것이시죠. 지금 주식 투자자, 우리나라에 600만의 주식 투자자인데 회원수가 많아야만 그래도 이 한투연 에 대한 힘이 생기는 것이죠. 외부에서 보더라도 저기는 회원수가 상당히 많구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활동하실 거 없습니다. 가입만 하시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가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제 2월 5일 마지막 최종 점검 유예가 남아있는 상태죠. 그리고 해외 수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 달 이내에 승인이 나는데, 이 승인은 우리나라의 허가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건부 허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건 허가 개념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은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허가는 내주지 않지만 지금 급하니까 긴급하게 이 약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도의 조건부 허가와 개념은 다른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으로 신청이 들어가고 가게 되면은 최소한 한 달 정도면은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자,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 레키로나즈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유럽 시장 흐주마 그리고 트룩시마 램시마 SC가 원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램시마 SC 부분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리마죠. 이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실적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키로나즈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기존의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답답한 상황이지만요.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라인이 오는 이 가격대는 현금이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의 전략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고 당연히 보유의 전략이고요. 제약은 조금 처져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